네, 13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 출발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유가 하락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모습이었고요. 경제 지표도 좀 엇갈린 양상을 보였지만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호주에서는 IS 인질극으로 인해서 테러 공포의 월요일을 보냈다는 것도 증시에는 경계 심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에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도 뚜렷했습니다. 3대 지수 추가 하락 이어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가 0.58% 내렸습니다. S&P 500지수 역시 전업종 모두 내리면서 0.63% 추가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04%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흐름 보겠습니다. 이날 금요일에 좀 크게 밀린 탓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갭상승 출발하면서 시작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개장 초부터 발표가 됐던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예상 밖으로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 이전치를 웃돈 12.52포인트로 전망이 됐었지만 예상 밖으로 마이너스 3.58포인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하기도 한 것인데요. 경기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감에 지수는 하락 반전하면서 낙폭을 점차 키웠습니다. 이후에 발표가 됐던 산업생산 지표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또 주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상 밖으로 하회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이 같은 엇갈린 지표의 지수는 특별한 방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특히 부재 악재가 됐던 부분은 유가 하락이 또 이어졌다는 건데요. 최근에 수요 전망치는 낮춰지고 또 공급 우위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석유 장관 회동은 내년 6월까지 특별한 회동이 없을 경우에는 유가 감산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가가 55달러까지 밀렸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시세 이어가면서 0.58% 내린 17,180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비슷한 양상 이어갔습니다. 상승 출발 긍정적이었지만 이후에 지표 부진에 따라서 하락 전환했고요. 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주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0.63% 내린 1,989포인트, 2,000포인트를 하회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이날 3대 지수 가운데서는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통신주와 몇몇 제약주를 제외하고는 많은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날 호실적 기록했었던 어도비 시스템즈가 이날 4%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날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체로 많은 종목들 내리면서 증시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4,605포인트 종가를 형성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네, 유가 하락이 55달러까지 내려간 가운데서 증시에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표도 엇갈린 양상을 보였는데요.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이슈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도 국제유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증시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배럴당 56달러가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U.S. oil settles at 55.91 per barrel, lowest since May 2009.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보다 3.3% 떨어진 배럴당 55.9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가 나타난 것인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수출국 기구가 유가 급락에도 감산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수하일 알 마즈루에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은 이 유가가 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6월 이전에 석유 장관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유가가 4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이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가가 바닥을 모르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NBC와 인터뷰한 피터 부크바 린지그룹 수석 전략가는 모두가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기뻐하고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 플린 프라이스 피처스 그룹 전략가 역시 오펙 회원들은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감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다소 엇갈리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소식인데요.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ew York State Manufacturing Index lowest in 2 year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3.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치였던 10.2와 또 전문가 예상치 12.4를 아주 큰 폭으로 밑도는 것이고요. 또한 지난 200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세부 항목들을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신규 수주가 9.14에서 마이너스 1.97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고용지수 역시 11월에 8.51에서 8.33으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이 뉴욕주와 뉴저지 북부, 코네티컷 남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뉴욕 연은은 이번 지수에 대해서 앞서 지난 2분기나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하락이 있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해외 주요 이슈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지수 내 이제 종목별 이제 흐름은 어땠는지 구성 종목들 좀 자세히 좀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따른 외신 기사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하락 종목이 월등히 좀 우세했습니다. 보잉을 포함한 5종목이 상승했고요. 맥도날드와 골드만삭스 등 25개 종목은 내림 시세 이어갔습니다. 제약주와 정유주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5개 종목만이 시장 대비 크게 선둔한 모습이었는데요. 특별한 악재, 호재 없이도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보잉이 이날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1.08% 올라섰고요. 이날 유가 하락 56달러 선을 밑도는 55달러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쉐보론 텍사코는 추가적인 하락, 엑손모빌은 0.35% 전날에 이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AT&T를 포함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등 이날 통신주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대형주 내에서 브로드컴이 이날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통신주의 투자 심리는 견조하게 이어졌습니다.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었던 가운데 이날 맥도날드는 2.38%까지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날 유럽 시장에서 덴마크 은행인 단스케방크가 영업권과 관련해서 주가가 악재에 휘말리면서 3% 가까이 밀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 그룹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가 1% 넘는 하락을 이어졌습니다. 제약주도 크게 밀렸는데요. 화이자가 주조 친화 정책으로 배당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형주 내에서의 S&P 500 섹터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업종이 모두 밀렸습니다. 자본재 그리고 산업재 섹터 중심의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이날 역시 S&P 전업종 모두 내렸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밀렸던 쪽은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주들 0.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였었지만 이날 0.8%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하게 이어졌습니다. 유틸리티와 소비재 그리고 건축자재까지 일제히 내림 시세 이어갔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연말에도 개별적인 M&A 소식에 주가 상승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최대 애완동물용품 판매업체인 스패스마트가 사모펀드인 BC 파트너즈에게 인수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인수 금액에 또 관심이 쏠리면서 최근에 우상향했던 이 패스마트가 이날 갭상승 출발하면서 이어졌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시가보다는 소폭 좀 밀렸지만 역시나 고점 부근에서의 거래 마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4.25% 올랐고요. 80달러 9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특별한 이슈 없이 주가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보다 좀 많이 밀린 상황이었는데요. 증권사 매수 추천에 힘입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오라클에 대해서 향후 소프트웨어 업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5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날 주가는 2.9%, 3%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41달러 1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개별주 소식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내렸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 최대 애완용품 업체 패스마트가 사모펀드인 BC 파트너스의 회사를 매입합니다. 이 소식에 패스마트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C partners to acquire PetSmart for $8.7 billion.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로이터 통신은 패스마트가 BC 파트너스에 87억 달러의 회사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당 인수 가격을 함께 살펴보면요. 주당 인수 가격은 83달러로 이 지난 주말 종가 77.67달러보다 6.8%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인데요. 또한 이는 올해 들어 최대 차입 매수 딜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는 사모펀드들이 패스마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던 지난 7월 2일 종가였던 59.81달러와 비교해서는 39%나 높아진 금액이기도 합니다. 현재 5만 4천 명의 종업원과 1,387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패스마트는 앞서 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패스마트는 월마트와 아마존과 같은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투자자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패스마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변화가 없는 9,33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패스마트의 주가는 4.5% 올랐습니다. 네,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모건 스탠리가 오라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절하면서 오라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자세한 소식 비즈니스 ETC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racle stock rises after Morgan Stanley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주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건 스탠리는 이 오라클의 목표 주가 역시 기존의 45달러에서 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2015년 전망이 밝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주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실적에도 꾸준히 도움이 될 것이고 회사 가치를 크게 올려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의 주가는 2.9%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자 종목들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땠는지, 환율 채권, 환율 시장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즈 앵커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이날도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역시 에너지주들의 연일 하락에 이어서 유럽 증시가 크게 내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2% 이상의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역시 1% 넘는 하락 시세 이어졌습니다. 주요국 증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 푸츠백 지수가 1.87% 하락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2.72% 내림 시세였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도 2.52%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상품 시장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 앞서 설명 들으신 대로 크게 밀렸습니다. 3.3% 내리면서 배럴당 56달러를 밑돈 55달러 9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009년 5월 이후 계속해서 좀 최저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이 유가가 40달러까지 내려도 극적인 일이 없는 한 내년 6월 석유 장관 회동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이날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금값도 내렸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경우 달러와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요. 온스당 1.2% 내린 1,207달러 7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 가격은 대체로 올랐는데요. 옥수수 가격 역시 0.25% 소폭 오름 시세 이어가면서 408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이날 많이 밀렸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의 이 선행 지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7% 내리면서 667.5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포지수는 이날 장중에 16% 급상승 또 12% 급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빅스지수는 3.32% 내리면서 20.3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해운업 경기 선행지수인 BDI 발틱 운임지수는 18포인트 추가적으로 내리면서 8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4원 내렸습니다. 1,099원 1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N달러 환율의 내림세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아베 총리의 자민당 압승으로 인해서 N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날 하락 시세 118엔을 유지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개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0.27% 올랐고요. 88.43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끝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4%포인트 오른 2.2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 가구업계가 최근에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케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을 하면서 광명에다가 이제 1호 매장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TV 광고도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변에 이제 광명 주변에 가구 매장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 가구 업체들도 현재 상당히 좀 비상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도 좀 4년 전에 지금 이케아가 진출하면서 지금 4년 내내 지금 가구 업계들이 좀 상당히 큰 파장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